줄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여기는 저희 사무실입니다. 체인지 그라운드랑 더비랑 같이 쓰고 있는 사무실인데 뷰가 참 좋아요. 이게 탄천 뷰여갖고 정말 이렇게 뷰가 좋아서 일할 맛이 난다고 하면 직원들이 동의를 할지 안 할지. 근데 뭐 거의 다 재택근무고 나오고 싶은 사람만, 근데 나오고 싶은 사람만 나와서 일하는데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은 사무실에 와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일을 하더라고요. 은근히 집이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택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아무튼 이제 저희는 이렇게 재택근무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제 제가 작은 조직을 운영하지만 저는 이제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가 유일한 정답이다. 저는 하나의 예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뭐 살만하면서도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정답이 없을 때도 있고, 그냥 우리는 이제 정답이 하나가 있다고 배웠는데 정답이 이제 아예 없을 때도 있고 정답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정답이 없는데 어떤 것도 다 오답이거든요. 그래서 그 괴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정답이 여러 개일 때는 너도 정답이고 나도 정답인데 둘 다 맞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가 더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싸우는 거고,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는 건데. 저는 여러분 절대로 제가 뭐 무조건 옳다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요. 저는 항상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요. 저는 하나의 예고, 그 다음에 저는 과정을 여러분이랑 공유함으로써 그 시행착오를 겪는 걸 보여드림으로써 여러분이 이런 비슷한 길을 걸어갈 때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항상 좋은 선택이라는 거는 뭐죠? 첫 번째는 뭐죠? 선택안이 충분한가? 이런 선택안도 있다라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소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는 중소기업이지만 그래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의사결정권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재택근무를 이제 채택하고 있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직원들이 노는 거를 이렇게 방지할 수 있냐. 여러분, 뭐 저는 그런 걸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직원들이 놀던 말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결과만 나오면은 직원들이 놀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은 리더가 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잘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택근무 핵심은 직원들이 노는 거, 삐대는 거 그런 거가 아니라 리더가 계산을 확실하게 했냐. 실패의 비용과 성공을 얻었을 때 그 기대값에 대해서 확실한 계산이 섰냐. 그래서 결과만 나오면은 40시간 중에 1시간만 했는데도 결과가 나오면은 그냥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하려고 일을 악물고 할까요? 왜? 잘하고 결과치만 하고 놀면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떻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시키지 않았는데 추가적으로 결과를 더 내면은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놀고 말고 이런 거 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제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꼭 그 현장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협업을 해야 되지 않는 경우는 다 재택근무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구글 연구 결과인가, 제가 어느 연구 결과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어디였더라? 구글 같은데, 아무튼 재택근무했을 때 뭐랄까 업무 효율이 30% 이상 오른다는 연구 결과도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직원들도 만족도가 너무 높고요. 너무 높아서 뭐 저는 앞으로 그러니까 더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더 회의가 많아갖고 이렇게 혼자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 시스템을 빌딩하는 거라서 회의가 더 많아서 시키지 않아도 훨씬 더 자주 자기들끼리 사무실에 나와요. 체인지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대본은 혼자 쓰는 거고 편집도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나야 될 사람끼리 만나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전화로도 메신저로도 연락이 다 가능해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직 문화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 분들이 이걸 보고 계신다면은 재택근무를 꼭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뭐 매일 재택근무도 할 필요가 없고, 뭐 5일 중에 하루, 뭐 5일 중에 이틀, 뭐 한 달에 하루 정도, 뭐 이렇게 자꾸 플렉서블하게 좀 이렇게 유연하게 사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이거는 슬픈 소식인데, 이제 저희 직원 부모님 한 분이 되게 이제 병이 되게 악화가 많이 돼갖고 그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당장 제가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제 그 친구 결혼할 때 부모님을 뵀거든요. 그때만 해도 분명히 건강하셨었거든요. 그게 얼마 안 됐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 일처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잘하나 못하나 이제 지켜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힘들죠.
근데 이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사회생활이 뭐 그렇게 쉽냐? 뭐 이런 거는 다 어차피 뭐 누구나 이런 일이 다 있는데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이겨내야 뭐 또 사회생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은 언젠간 돌아가실 거고 또 아이를 낳으면 힘들고 아이가 아프면 힘들고 맞습니다. 뭐 그런 일은 힘든 일, 특히 가족 때문에 힘든 일은 우리 인생에서 일산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너무 정말 내가 저 친구 입장이면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도와줄 수 있을 거면 뭐 있을 수 있는 거면은 다 말하라 그랬어요. 일단은 뭐 선택안이 뭐 휴가를 최대한 다 쓰는 거는 있고 그 다음에 뭐 저희는 이제 재택근무니까 집에 있으니까 근데 집에서 부모님을 돌봐야 되니까 이 친구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맨 처음에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했대요. 왜? 자기가 회사에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자기가 일은 하는데 뭐 다른 직원에 비해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지고 집중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건 회사에 너무 피해를 줘서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랬죠. 바보야. 안 되면 무급 휴가도 있잖아. 그냥 휴가를 신청하면 되지. 저희 회사는 뭐 합의만 보면은 뭐 그다음에 이제 동료들과 일 분배만 잘하면은 원하면 무급 휴가를 언제든지 쓰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그런 룰은 없었지만 이번에 이 친구한테는 저희가 룰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급 휴가를 또 하려면은 막상 생계를 꾸려야 되잖아요. 결혼도 했는데. 그래서 또 여러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바꿨냐면은 20시간만이라고 받던 거에 반만 받자.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대만족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부모님 병간호를 하는데 쓰고 반만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가 언제든지 복귀를 하고 싶을 때 복귀해라.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당장 맨파워가 엄청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엄청 부족하면 사람 하나 더 뽑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회사가 충분히 여력이 있고 이 친구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은 이 친구를 배려해 주는 게 맞죠. 뭐 그런 룰이라는 게 잘 없잖아요. 힘들면은 뭐 반만 일하고 파트타임으로 전환해서 반만 일합니다. 이런 룰을 갖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없으면 만들면 되죠. 저는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막 뭐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이 얽혀 있으니까. 근데 대기업은 오너가 똑똑해갖고 바꾸면은 수많은 사람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중소기업은 여러분 의사결정과 결정하면 바로 다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룰 같은 게 있다고 알면은 직원들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당장 쓰지 않더라도 아 나도 저런 상황에 닥치면은 파트타임으로 전환을 해서 뭐 가족을 돌보거나 내 마음을 추스리는데 일을 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없던 건데 이 친구가 말도 안 되게 그만둔다. 왜 그만두냐? 우리가 뭐 나가라는 게 아니라 얘가 너무 본인이 너무 힘든데 저희 회사는 정말 긍정적이고 정말 뭐라 그럴까 신뢰가 엄청나게 넘쳐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미안한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가 이게 회사 식구들한테 자기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기에도 안 좋고 딴 친구도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자기 가족 일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느껴서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팀장하고 상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서 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반만 해주실 수 있나 그래서 무조건 해줘라 그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똑같은 1시간을 일해도 효율이 더 잘 나올 텐데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 그 친구 20시간만 일하면 그 반만 준다는데 그게 도대체 문제가 뭐가 되냐. 예? 도대체 문제가 뭐가 되냐. 그 다음에 이익 쉐어가 나죠. 그럼 이 친구는 그러면 6개월 일한 거기 때문에 2분의 1 곱해서 이익도 똑같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의사결정권자 여러분은 거의 다 의사결정권자 어디서? 일단은 가족에서 엄마 아빠면 의사결정권자입니다. 또 어디서? 여러분 인생에서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에서 뭐 사장님이면 여러분 의사결정권자고 자영업을 하셔서 카페를 운영하시면 의사결정권자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룰이라는 걸 되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추정해야 되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규칙은 최소한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사회성 동물, 진사회성 동물로 살아가고 번영하기 위해서 서로를 그러니까 완벽하진 못하지만 뭐랄까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이지 그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최대한을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꿀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저희도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봤었거든요. 처음 겪는 일이고 근데 앞으로도 저희는 아직도 만들어가는 회사고 뭔가 마침표를 아직 제대로 한번 찍은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찍기 전까지는 계속 룰이라는 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계속 토론 중인 게 출산휴가는 일단은 법적으로 90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거보다는 한 달을 더 유급휴가를 주고 남자들도 한 달에 유급휴가를 주자 이걸로 지금 계속 토론을 하고 있어요. 일단 미니멈으로 이 정도는 정해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행복하면은 실제로 총동기 지수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들이 행복하면은 퍼포먼스는 더 잘 나오고 회사는 더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회사에서 가족보다 엄밀히 말하면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게 60대 은퇴하기 전까지는 회사 직원들인데 거기서 불행하면 인생이 불행해지잖아요. 저는 일은 힘들고 뭐 스트레스는 받더라도 그러니까 회사 문화에서 불행을 느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계속 저도 부족하고 아직 걸음마 수준의 기업가지만 뭐 계속 앞으로 여러분이랑 제가 하는 일들 계속 그냥 투명하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디서 듣지 못할 얘기들 여러분이랑 계속 공유할 거고요. 또 여러분도 리마커블한 사례, 여러분의 회사 사례,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에서 있던 사례, 아니면 여러분의 스스로의 사례를 또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댓글 읽으시는 분들 읽겠지만 못 읽은 분들을 위해서, 지나간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새로 들어오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다 읽어갖고 각색을 해갖고 제 생각까지 첨부해서 컨텐츠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 다 힘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앞으로 아직 조그만 조직의 의사결정권자로서 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뭐 세상을 바꿀 거예요. 많이 빨리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런 옵션도 있다, 이런 선택안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를 선택안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선택에 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셔도 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힘내세요. 또 만나요.